인공지능이 현재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,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인공지능으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두 가지 이유. 첫 번째는 일단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인공지능은. 제가 앞에 시간에도 인공지능 중에 특히 머신러닝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성적인 가정이 아니죠. 뭐 수학 문제 풀듯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뭐 A를 추천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B를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.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 안에서 A가 가장 확률이 높다, B가 가장 확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특히 머신러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결과를 우리가 성능 측정을 해보면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은 그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.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납득하고 이해해야지만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또 뭔가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지만 수용하는 조직은 인공지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이런 부분에서. 우리가 이제 알파고가 그 이세돌을 이기는 과정을 보면 알파고 본인도 자기가 바둑을 왜 그렇게 두는지 설명을 못 합니다. 설명을 못 해요. 그리고 알파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개발자들이 대부분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바둑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조직 문화가 중간에 뭐 부장, 상무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제 라인이 있고 중간중간에 너 바둑을 왜 그런 식으로 두는지 부장한테 설명해봐, 뭐 상무한테 설명해봐, 뭐 결제를 받아와, 뭐 이런 식의 조직 문화였으면 그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그 구글의 세르게이 회장이 본인도 일단 바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. 지금도 몰라요. 이거 뭐 바둑을 어떻게 되는지는 난 이해가 좀 안 되지만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잘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알파고 프로젝트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.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 걸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.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어쨌든 이제 아웃풋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우리가 뭐 아마존 고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큰 대형 마트에 뭐 신용카드 없이 그냥 사고 싶은 물건 담고 그냥 집에 바로 가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인식해서 후불로 청구하는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이 있고 우리나라 리테일 분야에서도 많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성과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인풋이 생각보다 많아요.